학이 갖는 의미.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오늘 천자문 종강을 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하면은 여기 뭐 다 한번 겪으셨겠지만 뭐 숙제를 뭐 내줬죠? 한 바닥 쓰고 그 다음에 사원 절고 시를 지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소선생님 1년 반 공부하셨다고요? 1년 10개월? 1년 6개월? 아까 어떤 분도 1년 6개월 만에 엄청난 공부했는데 이분은 1년 6개월 공부하시고 유학의 핵심이란 핵심은 다 뽑아가지고 시를 지으셨는데요. 제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저분이 쓴 시가 연시매치하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대체로 세월이 빨리 가는 걸 참 안타깝게 여기시는가 봐요. 쉽게 대체로 그게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연시매치하니 효당 간력하고 이렇게 됐죠. 맞죠? 해가 빠르게 돌아가. 이분은 이제 평소에 젊었을 때 부모님한테 효를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뒤늦게나마 이제 젊은이들이요. 그저 깨달아서 효당 간력할지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유학의 핵심은 첫 번째가 효죠. 인륜지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효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촌음시경하니 무슨 화학이라 그랬죠? 화학불식이라 배우기를 좋아하면서 그치지를 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유학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핵심 두 기절을 다 갖다 썼습니다. 효와 그 다음에 학, 배움. 그래서 오늘 대단하시죠? 박수 일어나시랍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서 친구래요, 친구. 저분이 친구도 잘 만나야지. 오늘 또 공부하는데 유붕이 자원 박래라는 말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분이 강조를 하시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대학 장구본을 외운 박아무개가 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하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항상 중요한 것이 자 이제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륜지 도죠.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을 공부하는 게 유학의 배움입니다. 배움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오늘 아빠 전 시간 때 참 기가 막히게 그 시를 잘 지으셔서 오늘 문득 아까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학이라고 했습니다. 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공부, 배움 이렇게만 이 말 갖고도 이게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논어의 맨 첫 번째 장에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습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자 불력 열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붕이 자원 박래면 자 유붕이 자원 박래면 멀리서부터 바야흐로 오면 불력 낙호와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래서 내가 좀 유명해지고 내가 높은 벼슬자리도 올라가야 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알아줘요. 이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위정자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저자들 시키는 대로 하면 어때요? 골치 아프죠.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공자에 대해서 그랬죠. 공자가 철원주의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당신 훌륭하다 하면서 정작 벼슬자리는 안 줬죠. 그래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호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실은 이거예요. 어차피 이제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 알아야 돼 해서 명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명이면 무의군자예요. 이로써 군자됨이 없고 그 다음에 부지래면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의임냐요. 이로써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지언이면 그
그 다음에 무지 있냐라. 이로써 사람을 알미 없다. 그래서 삼불, 그죠? 역화라고 해서 권유형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은 삼부지 삼무야라. 그죠?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죠? 아무것도 없다.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 배운다라고 할 때 배운다는 건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요 자체에 뭐예요? 주어와 목적어, 그러니까 주체자 목적어가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고, 그럼 배운다 그러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교하는 거죠. 그래서 교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과 이 내용.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인륜의 가장 근본이 되는 효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자, 학이라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공부 다 했죠. 다 했으니까 굳이 이제 설명은 안 합니다. 학이라라고 할 때 학에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자, 효는 효인데 또 효를 조금 더 분석을 하면 뭐가 돼요? 이게 있는 거죠. 사귈 예자. 누가 사귀는 거예요? 사람이 사귀고, 그죠? 먼저 사람이 사귀고. 사람이 사귀는 이치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처음 사귐이 있겠죠. 그 내가 사귀는 건 아니죠. 부모가 나를 잘 어루만져서 길러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에 대한 그죠? 존경의 마음, 그죠? 사랑의 마음. 그래서 나도 부모님처럼 부모님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도 부모님 돌봐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 온 마음으로 나를 잘 길러주시면 나는 부모에 대해서 효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효도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어때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도 안 계시죠. 이제 뒤늦게나마 깨달아서 그래서 참 이게 이 인생이란 뭘까 하고 좀 더 고민해 보겠죠. 살아온 자취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은 자, 세상 이치 두루두루 고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더라? 천지자연의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그죠? 나오더라라는 걸 보면서 어디까지 공부하게 되면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위에까지 천지자연의 이치. 그래서 요 단계를 공부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소학의 단계가 되는 거죠. 우리 굳이 나눈다면 소학의 단계가 되고 요 단계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태학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부하는데 배우고 그리고라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뭐해요? 학이 불사즉. 배우기만 하고 생각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나요? 학이 불사즉 망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책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그냥 그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학이 배우고, 그죠? 학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배웠어. 아마 나가면서 저 문 밖에 나가면서 여기서는 이런저런 느끼다가 문 밖에 나가면서 새까맣게 다 까먹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죠. 생각만 하고 학이 사이 불학. 그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뭐고? 위태로워진다 그러죠. 자기 생각으로 혼자 이것도 해보고 저리 해보고 온갖적으로 가다가 그래서 오히려 자칫 굉장히 위태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핵심은 항상 늘 배워라라고 하는 거죠.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남을 잘 가르치는 교수라 하더라도 옛날에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학자 그러잖아. 학자. 그냥 배우는 자. 평생을 배우는 자가 되죠. 그래서 공자도 스스로가 배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훌륭해서 누구를 가르친다, 교수한다 이 말씀 안 써요. 근데 요즘에는 저 아무아무개 교수입니다. 그러죠. 대단히 교만한 말씀입니다. 실은 그 말 자체가. 요즘에는 학자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그리고 뭐도 안 쓰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귄다라고 하는 성품, 그죠? 지성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예전에 보면 대학을 뭐라 그래요? 지성의 전당 그러는데 요즘엔 지성이라는 말 찾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성 그러면 아마 이상한 걸로 생각할 거예요, 요새는. 자,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거, 공자가 십실지읍에 조그마한 그 마을에 그 필요 충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호학자,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나만 한 자가 결코 없다라고 아주 단연코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자 내가 뭐 다른 건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호학만큼은 남에게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노나라의 애공이 선생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호학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옛날에 내 제자가 있었는데,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제자가 지금은 죽고 없다. 더 이상 호학하는 자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로부터 유일하게 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제자는 안현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일정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일정 정도 또 자리에 오르면은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된다? 내팽개치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에 바쁘다는 이유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근데 아침에 아까 그 천자문 그 저기 사원절고 시를 쓰는데 그 바쁘고 한 와중에 본인이 저 교통사고도 나서 다쳤죠. 집안에 또 누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시죠. 숙제는 했는데 여기는 와야 될 것 같고 숙제도 못했죠. 그러니까 막 그걸 바쁘게 그래도 쪼개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자기 상황을 담아서 시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바쁘다고 해서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바쁠수록 틈틈이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내가 그 상황을 잘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버팀목이 되고. 그래서 이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슨 뭐 영어 수학 배우고 암기하고 이런 게 내용이 아니죠. 그러한 이치를 알았으면 뭐 한다? 실천입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행합일이라라는 거죠. 결국은 알았다. 이렇게 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뭐 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바로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학입니다. 그 유학의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륜지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그러면은 실천해야죠. 근데 실천 안 하죠. 왜? 아는 자는 그래 알았다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알았어 나도 알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항상 실천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확하게는 때맞춰 시적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저 하기라고 할 때 이자는 말리을 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아실 거고, 배워서 그리고 때 맞춰서 시적절하게 라는 뜻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군자 시중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때를 맞춰라. 시적절하게. 자, 시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가 뭐예요? 날일자에다가 관청시자가 되는 거죠. 자, 옛날에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루두루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토를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뭐 대부한테 시급지를 준다 그러면 또 뭐 제후한테 봉토를 준다 할 때 바로 땅을 나누는 것, 땅을 나누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 여기 관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청이 땅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주면 또 농사짓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때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관청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다 이치를 배웠으면은 때 맞춰 이렇게 되는 거죠. 때 맞춰 농사짓고 때 맞춰 그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가 되는 것이고 하기 시습 지면. 그래서 때로 익힌다라고 할 때 습이라는 말인데요. 습이라는 말. 자, 이 두 개 합치면 학습이 되겠죠. 자, 이제 공자의 사상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럼 배워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 것. 여기서 배워서 뭐 한다라는 얘기 없죠. 뭐예요? 여기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자, 이 공자의 실질적인 핵심 사상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주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학이 거론된 곳이 하나 있어요. 학이 거론된 곳이 어디냐면은 주역에 중천건괴가 있는데요. 중천건괴에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두 번째 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혈룡제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혈룡제전하니 자 이견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나라 때 주공이 쓰신 말씀이에요. 이런 하늘 건기 이런 상황일 때에 자 이 밑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자체를 뭘로 표현했냐면은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나라의 한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정이 가운데 있다라는 바로 이제 중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은 나를 알아봐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인부지불온이라 그랬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인데 이거 세상에 도가 펴지겠어요? 안 펴지는 세상이죠. 대단히 불행한 세상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의 약육강식의 시대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자, 저런 시대가 없어야 되겠죠. 이러한 세상에는 그죠? 이런 중천 건기와 같은 아주 밝은 세상에는 나타난 용이 이렇게 나라 안에 있더라. 그죠? 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라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 되겠죠. 워낙이나 훌륭한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자기를 발탁해줄 저기서 얘기했던 인부지불온의 그러한 그죠? 바로 여기 5번째 있는 바로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인이 바로 여기서 대인입니다. 그러한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인에게 발탁받아서 나의 뜻을 천하에 펴는 것이 되겠죠. 천하에 펴는 것. 그래야 우리가 천하가 두루두루 문명사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효에 대해서 이 군자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은 저러한 군자는 자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러한 그 혈룡제전이라고 하는 저러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학이취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워서 모으고 이렇게 돼 있죠. 왜 저런 인물이 되었느냐? 자 배워서 두루두루 모았다 그랬습니다. 배워서 모으고 그 다음에 모르면은 문이 변제하고 자 이로써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항상 배우고 끊임없이 쭉 이치를 쭉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다가 모르면은 이제 막히면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는다라고 할 때 묻는 것은 선생님 그 글자 뭐예요는 아니죠. 본인이 꾸준히 이렇게 되면 대략 한 5년 정도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쭉 쌓이고 쌓이면서 이치를 영 파악을 못하죠. 그럴 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바로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죠? 이 인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책을 통해서 본인이 이러저러 이치 따져서 생각해봤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저런 예를 쭉 들어서 묻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분별할 줄 알고 그럼 분별하면은 내가 소인배하고 놀아야 될지 현인하고 놀아야 될지 이게 분간이 되죠. 그거 분간 못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군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거처해야 될지 거처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가 바로 여기서의 답이 나오는 거죠. 관이 거지하고 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벼슬자리죠. 내가 그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자 아랫사람들 다스리는데 너그럽게라는 거죠. 너그럽게 하면서 뭐 하나하나 사안 가지고 시비 붙지 말라 이 소리에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으로서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학문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학문 취 변하는 거죠. 두루두루 학문에서 두루두루 널리 알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했다라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졸자들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문해력. 문장을 보고 문장 해득력이 되는 거죠. 문장을 보고 문장 해득력 자체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위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인터넷상에도 이런저런 글을 올렸는데 도대체가 글에 대한 문장에 대한 해석할 줄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공부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장을 보면서 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의 그 입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답 위주로 해서 입에다 다 넣어줬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의문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서 분별할 줄을 전혀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비일비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의사소통 안 되는 이유가 이른바 이제 그 학문적인 아니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도 있겠지만은 이름하여서 지난 시간에 또 공부했던 자기 정체성을 모르죠. 자기 정체성을 모르다 보니까 자, 이 자기 언어에 대해서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날 서구적인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이에요. 신문을 보더라도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신문 한 번 보다 컴퓨터 같은 용어도 얼마나 많아요. 신문 보다가 뭐 우리 같은 경우 그냥 쭉 해서 쉽게 읽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막히는 단어들 있죠. 이거는 영어를 그대로 쓰고요. 중국어를 그대로 쓰고 때로는 뭐 이게 조합한 이 말들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끔가다가 뭐지 시사 용어 사전 찾아가지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아침 일찍 출근했다 저녁 때 퇴근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누구하고 좀 친하고 싶어도 친할 수 있나요? 몰라요. 이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안 된다니까 의사소통 위해서 또 뭐가 유행하느냐 요즘에 학원이 유행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하는 방법 이거 공부하려고 학원 간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학원에서 대화하는 방법 배운다고 대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참으로 심각하다. 이게 굉장히 지금 높답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논어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부지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 지금 사회가 그거예요. 말도 모르고 말을 모르니까 서로 간 대화할 방법도 모르니까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서로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저 사이 빼는 것 때로 익히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에게 벼슬자리가 주어지면이죠. 벼슬자리에 나가서 관이거지 인이행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벼슬자리에 못 나갔더라도 뭐예요? 독행 기도 내 홀로 내 몸에 그 도를 행한다. 공자 방식으로 하면은 용지즉 행하고 쓰이면 행하고 그 다음에 사지즉 그만두게 하면은 감춘다라고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학이 시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 속에 바로 요 내용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배워서 뭐하라? 인행하라 그러죠. 결국 나가 사회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자 인으로서 행하는 것이고 아니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그죠?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다 그러면 이제 서로 주변과 화합하도록 그죠? 주변을 화합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군자는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의 부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소인은 동의불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끼리끼리 패거리만 짓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할 줄을 모릅니다. 자, 군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화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끝나고 끼리끼리 당 빠져가지고 야야 쟤들 제거하자 이런 짓은 안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파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학이라라는 말이 바로 이제 주역의 맨 처음에 건괴의 문헌전 6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바로 주역의 건괴 두 번째 효에 대해서 공자가 군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갖춘 사람을 뭐라고 한다? 군자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 그래서 군덕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군자가 아니라 군주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다. 군주의 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공자가 발탁받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학이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시습의 습이라고 하는 것 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습의 시중 군자 시중이라고 하는 건 주역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힌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럼 익힌다라고 할 때 익힌다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나요? 논어에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익힌다. 지금 습이 하나가 있고 또 익힐 온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또 익힐 강자가 있을 거예요. 다 우리말로 익힌다. 뭐예요? 요 익히는 거. 이 익히는 거 거듭거듭 행한다 이거죠. 거듭거듭 행한다. 그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자, 이 습이라고 하는 말이 자 거듭거듭 행한다라고 할 때 거듭거듭 행하는 거 공자가 그 주역의 그 28번째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르면은 뭐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연코. 왜? 어디 있으니까 이게? 태극기에 있죠? 건곤감리의 감교입니다. 그럼 감은 뭐냐? 감은 뭐예요? 감은? 감은요,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게 감이에요. 아, 벌리 톡 떨어지는. 감은 빠진다 소리죠. 구덩이 감자입니다. 구덩이 감자인데, 자, 이 물 자체가 바로 물 모양이죠. 물이 계속 유장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걸 감이라 했고, 감은 구덩이 감이라고 표현한 것이 물은 흐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땅을 패이게 만들죠. 그 구덩이가 있으면 또 구덩이를 꽉 채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요 물의 그 체를 표현할 때는 감이라 표현했고, 아니면 모든 걸 다 파내니까. 그리고 나서 용적인 글자로 쓸 때는 숫자로 쓰는 거죠. 물이 쭉 계속 흘러가면서 주변의 작은 지류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로 간다. 해서 제일 큰 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감교의 뜻입니다. 그런데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나가는 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 난 뒤에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잘 봐요. 위험한 상황이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한다? 나부터 잘 채우는 일이 중요한 거죠. 채운다라고 하니까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 되는 거죠. 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자가 요 괴를 보고 이 물개가 거듭거듭 됐다 그랬죠. 그래서 거듭거듭 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공자가 습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거듭된 감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 뭐를 해야 된다? 군자 이하여 자 물의 덕이 뭐예요? 물의 덕이 윤하죠. 만물을 적시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우리 천자문만 공부해도 무지무지 공부 많이 한 거예요. 대단히 유식해요. 천자문만 잘 써먹으면. 자,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모든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만한 덕이 없죠. 우리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도가에서는 뭐예요? 상선약수 그랬는데 우리는 그물보다 더 훌륭한 덕이 또 하나 있죠. 바람꾀, 손꾀, 군자의 덕은. 자, 어쨌든 습감이니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로써 저 물이 계속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군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 아까 학했던 이 학이 취지, 문이변지, 관이거지, 인이행지 하는 것을 아까 누구의 덕이라고 그랬어요? 군주의 덕 그랬죠. 군덕 그랬죠. 그러면은 그런 군자는 그러한 덕을 익혀서 나중에 그죠? 뭐 제후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군자 이하여 항상 뭐냐면 무엇을 떳떳하게 한다? 상덕행 그랬습니다. 바로 저 물처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 거죠. 자,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바람도 위에서 아래로 불어 내려오죠. 그래서 이 덕행을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흘러나가면서 상대방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덕행을 떳떳이 하며 이겁니다. 그 덕행을 떳떳이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덕으로서 행하는데 떳떳하지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늘 덕으로서 행하는 것. 그것이 아까 관이행지 아니 관이거지 인이행지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하느냐 여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 습교사라 이겁니다. 가르치는 일을 익힌다. 익힌다라는 뜻이 아니죠. 거듭한다 뜻입니다. 그래서 자 물이 거듭한다 습감이다 그러면 아래 위로 거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웠다. 배웠으니까 오늘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지. 제가 한 번만 해요. 계속 하는 거죠. 거듭거듭한다 이 소리입니다. 딱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기 시습지면이라고 하는 때를 맞춰서 때 맞춰서 늘 한다 이 소리. 늘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상덕행 습교사 가르치는 일을 거듭한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한테 한 번 인을 베푸는 게 아니죠. 계속 꾸준히 베푼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할 때 교사가 바로 뭐냐면 윗사람이 아래 백성들에게 그저 가르치는 일이죠. 그게 이제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정치라고 할 때 정치는 하수죠. 교화가 훨씬 더 높은 단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 위정편 2장인가요? 아 참 위정편 제가 이거 맨날 잊어버려요. 위정편 4장 위정이 덕이
아니 위정이 덕이 아니라 그 도지 이정 그죠? 도로 이 저기 정사로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제지 일에 도지 이정하고 그 다음에 제지 이형 이면 민면이 무친이라 라고 그랬죠. 백성들은 면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도지이 덕하고 그 다음에 제지이 예면 그 다음에 유치 차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백성들이 다 서로 간에 부끄러움을 두고 부끄러워할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유치 차격이라 또한 스스로가 뭐요 바로잡아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새 막 바로잡지 못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사회다? 후한 무치의 사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덕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이른바 뭐가? 법도가 바르게 집행돼야 됩니다. 공자가 처음에 자 사구벼슬을 하시고 서팽제상을 하시면서 뭐냐? 철저하게 법을 먼저 적용을 시켜요. 왜? 그래야 법은 똑같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권력 좀 있다고 봐준다? 이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해놓으니까 아 공자가 저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이건 정확하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공자를 따르죠. 그러나 오직 법으로만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죠? 변호사 잘 써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치를 먼저 이렇게 해서 확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덕과 바로서 예로서 다스려야 백성들이 바로잡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덕행을 떳떳이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로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은 도덕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덕치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치는 일. 뭘로 쓰냐면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교화. 그죠? 교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자에 바로 일륜지 도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일륜의 도를 가지고서 그죠? 일륜의 도를 항상 뭐냐? 거듭거듭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효를 실천해야 되겠죠. 자, 임금으로서 내가 내 부모한테도 효를 안 한다. 내가 내 부모를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군주 자리를 탈취했다.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덕치가? 자, 춘추전국 시대 때 보면은 무수히 이런 일들 벌어지죠. 형님 죽이고 동생이 그 자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자, 덕행을 떳떳이 하고 가르치는 일을 거듭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륜지 도를 따라서 자, 군주 자신이 먼저 실천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 백성들은 굳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어떻게 돼요? 불언이신 말하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죠. 굳이 그걸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까? 말하지 아니해도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게 됩니다. 말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말 많을수록 그거는 이리저리 책 잡힐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고의 덕치다 그러면은 불언이신이라는 거죠. 굳이 뭐라고 하나도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따르는 일. 그래서 자 여기에 학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배운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힘들어. 중간에 나 오늘 뭐 누가 어디 가야 되고 나 몸도 아프고 포기한다. 아니죠. 중천 건괴라고 하는 것은 군자 자강불식 그랬죠. 군자는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천자문 시간에 호학불식이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잠깐 배워가지고 오늘 되게 칭찬받네요. 오늘 밤에 잠 못 주무실 것 같아. 호학불식이라 배우기를 그죠? 아마 최고의 그래서 학이라라고 하는 거 바로 호학불식 그 개념이에요. 왜냐면 좀 건기에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또 습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상 익히는 배워서 바로 일륜의 법도를 익혔으니까 항상 덕행을 떳떳이 하고 그죠? 늘 덕행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교사를 거듭거듭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수감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기 싫으면 불력 열화 그랬죠. 그러니까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겁다. 요렇게 해서 자 내가 이 덕행도 행하고
자흥불식하면서 자 일륜지도를 두루두루 행하니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기뻤던 게 뭐예요? 남이 나를 알아줘서 기쁘던가요?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죠. 그냥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아,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보통들 뭐라 그래? 아유, 깜깜해나 답답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깨우쳐서 스스로 마음이 확 열리니까 천하에 이것처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천하에 와서 이거보다 즐겁다 그럴 때 즐거운 것이 뭐냐면은 자 열이라고 표현했죠. 마음이 즐겁다. 즐겁다 하는데 요걸 썼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오늘 주역 공부 되게 많이 하네요 이제. 연못 태자죠. 연못 태. 연못 태자의 체가 되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으로 표현한 소성계는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이 거듭거듭된 괴가 바로 요 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택 택이라 그죠? 택괴가 되는데 거듭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물괴 같은 경우 공자가 습감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습감이라 하지 않고 그 두 개가 거듭거듭된 괴를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식인데 습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택괴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자가 이택이라 걸릴 이자의 이자죠. 이택이니 연못이 걸려 있으니 뭐라고 표현하면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로써 이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붕우 강습이라 아마 요거는 거기 없는 것 같은데요. 붕우 강습이라 강습이라라는 단어가 두 개 나왔네요. 아까 익힐 습자의 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행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죠? 거듭거듭 계속 그 방식을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아까 습교사 그랬죠? 상덕행 습교사 하듯이 상덕행 습교사 둘이 붙이면 뭐가 돼요? 상습적으로 우리가 상습이란 말을 나쁜 말 같은데 실은 뭐야? 늘 그죠? 늘 거듭거듭 그러니까 상습화해라 이 소리예요. 그죠? 아까 덕행을 상습하고 가르치는 일을 상습적으로 하라 이 뜻이죠. 거듭거듭 하라 라는 뜻인데요. 그거 말고 저 연못계는 자,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물이 출렁출렁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데 연못에 잠겨져 있어서 물이 출렁출렁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뭐 양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서쪽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사람의 몸에서 제일 위에 출렁출렁 하는 거 움직이는 거, 입이죠. 그래서 입의 모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군자의 붕우강습이라 그랬죠. 이렇게 한 교실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읽고 공부하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강습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기 시습지면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서로 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뭐예요? 즐거워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머, 나도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더라. 그동안은 좀 세상 이치 몰라가지고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아, 마음도 좋아. 그죠? 개운해지고 마음도 즐겁고 그거 이제 나쁜 짓 하라고 해도 못하죠. 이제 야, 그거 나쁜 거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막 좋아서 스스로 떠드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만 좋으면 기쁘면은 그냥 마음 심자 이렇게 해서 나 혼자만 기쁠 텐데 이거는 혼자 입 다물고 못 있어요. 그죠? 가서 너도 같이 공부해라 했더니 우리 두 분이 그렇게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영엽 선생이 아니 친구를 뭐 어디 길거리 가다 보더니 나 쟤 보니까 천자문 뭐 그냥 천자문 아니더라. 재밌다. 너도 와서 배워라.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두 분 오늘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 하니까 그런 부류가 있나? 나도 한번 같이 가자. 나도 지금 그 깨달아 가는 과정인데 그랬더니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벗이 있어 멀리로부터 바야흐로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해서 불령 낙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벗이 있어서 멀리서부터 온다. 바로 그 다음에 얘기가 이미 나왔죠. 이제 주역 이치 조금 말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불력 열화라는 말 속에 열화라니까 이미 붕우강습하는 문제가 나오죠.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익혔냐 나도 이렇더라 그러면서 서로 간에 계속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죠. 옛날 성인애도 얘기하면서 밤새울 줄 모르죠. 뭐죠 새는 줄도 모르죠. 그러다 이제 멀리서부터 와서 대접도 해야 되죠. 우리 시도 한 수 읊어가면서 술도 마셔가면서 그죠. 금도 타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락화라고 하는 낙자에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낙자가 악기악자가 되는 거죠. 악기악자에서 자 악기악이니까 악기를 연주하니까 즐거우니까 즐거울 낙자가 되고 악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즐거움이 지나치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산요수 할 때는 바로 요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군자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 유학 아니에요. 같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죠? 나눠서 같이 함께 화합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도가의 뭣도 아니요. 그죠? 이게 산에 들어가 도 닦는 거 아닙니다. 배워서 익혔다 그러면 이제 유학 공부한 사람이 어이 저거 까칠한 자야 주변하고 관계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도라고 하는 것, 인륜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인배 만나서 끼득끼득거리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그저 거기 휩쓸려서 노는 거 그것도 공부 잘못한 것이 되고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면서 그저 사귀고 그리고 사귀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이 도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진정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 볼 줄 알죠. 아까 어떤 분이 또 시를 지으라 그랬더니 공부 좀 해놓고 세상도 볼 줄 안답니다. 봤더니 공부를 했더니 세상 볼 줄 아는 눈이 떠졌고 이렇게 글씨도 나오더구만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상이 소인배가 판치는 세상이구나. 이거 공연히 저기 들어가 봤자 뭐예요. 온몸에 흙탕물만 뒤집어 쓰고 별로 좋은 일도 못 보겠다. 펴려고 하는 도도 제대로 펴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공자가 어떻게 돼요? 나이도 이제 들고 하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그럼 당대에 안 되면 누구를 위해서라도 후대를 위해서라도 하겠다 이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맹자 그러죠. 안 되는 줄 번연히 알면서 공자한테도 그러죠. 당시 공자가 철원주의를 하러 다니면서 그때 마침 자로가 먼저 어디를 나가려고 했던가 봐요. 먼저 이제 이런저런 알아보려고 나갔겠죠. 밤에 이제 한 통행금지 시간쯤 해가지고서는 도착을 해서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성문 근처에서 이제 하룻밤 유숙을 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성문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지 성문 열리기 전에 기다렸더니만 이제 문지기가 거기 어디서 오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나 저기 공자의 문화에서 왔다. 그죠? 공자로부터 왔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은 그거 안 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라도 돌아다니면서 인륜의 도가 뭐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하나의 잣대가 되잖아요. 세상 사는데 지금 오로지 자본이 최고고 돈이 최고다. 다 갖다 그렇게 가보세요. 그럼 인류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미국 사회의 그 가족관계가 얼마나 무너졌느냐.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는데 어젯밤에 우연찮게 조금 보다가 저는 잤는데 About Ray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레이에 대하여 About Ray. 미국 사회가 가족관계가 아니죠. 이미 붕괴된 가족에서 온갖 좋게 보자면은 현대 산업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 물질 문명이 극도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 가족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데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사는데 그 딸이 보니까 이렇게 뭐가 되냐면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겉으로는 여성인데 속은 그 남성의 그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20 넘어서 이제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모 동의가 다 필요한가 보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는 진짜 남편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혼을 했고 그래서 전 남편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것도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애가 찾아가겠다고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그 남편은 이제 다른 여자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자식을 셋인가 낳고 살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다 이게 서명해달라 그랬더니 남편도 놀랄 거 아니에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거 내 아니잖아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하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동생하고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서명해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집에 또 할머니가 사는데 이 엄마하고 할머니가 사는데 그 엄마는 또 뭐가 되느냐 그 뭐라고 하죠 우리 레즈비언이라 그러나요? 또 다른 할머니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역할하는 할머니 그야말로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 역할하는 할머니 하나는 그 다음에 그야말로 할머니 역할하는 할머니. 야,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미국 사회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야, 이게 어디서부터 그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미국이라는 건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그나마 그 걔네들이 강조한 그래도 화합이다라고 하는 요걸 강조하느라고 그래도 아름답게 그리려고 결국은 이제 그 기형의 가족들이 기형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기형의 가족들이 어디 뭐 일식집에 앉아가지고 서로 화해한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 화해하고 할머니하고 뭐 이런 장면으로 끝내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왔죠?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왔죠 정말?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삼중포로 빠져.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듣다가 옆으로 다 까먹으시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 그 학이라고 할 때 이 배움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로 일륜지 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물론 이제 가족관계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족관계 해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관계 해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형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고리탑은 꼰대, 꼰대 같은 말씀들 하시네요.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요. 일단 우리 사회도 점점 그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는 것보다도 거의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홀로 가족들이 많고 지금 30대, 40대가 그 홀로 가족들 많죠. 이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들도 아마 살펴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자 인간 사회, 인류 사회를 자 이 서로 간에 화합하면서 같이 이 섞여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그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이제 아까 저 얘기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그 문지기가 그랬죠. 저자들 안 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라도 자체가 아예 없으면은 이른바 그 인류 사회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지금 사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제가 되도록이면 영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빈정거리는 말이라서도 한 번쯤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식민지 사회에 거치면서도 어쨌든 자기들의 전통 문화나 이런 관습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심했던 것이 아예 갖다 버리죠. 우리처럼 이렇게 버린 경우도 왜 버렸을까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은 뭐 정치인들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왔다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행을 통하면서도 그렇고 전 세계와의 그 여행이 자유롭게 돼 있죠. 가봤더니 우리가 금기시했던 것들이 쟤네들은 어때요?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것도 안 맞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얻은 결론은 딱 하나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면서부터는 뭐냐? 이웃이고 뭐가 없어지죠. 서로와의 이 관계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어쨌든 내 마음대로 두루두루 보면서도 자기 가치만 딱 세워지면은 이게 기준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자기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방향부터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다름을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나의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주체성 확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 확립이 안 되면 다름이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저놈이 망해야 내가 살게 되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남북분단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기형적 이 구조 속에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이쪽 정치권에서 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종북 좌빨.
조금만 이쪽 하면 저 보수 꼴통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 이 가치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일수록 더군다나 우리 같이 남북 분단이 된 사회일수록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권력의 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서 아예 모두 서로를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자, 안 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번연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도를 전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성낸다. 성내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부지불원이면 성내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도 안 되면은 그냥 놔두세요. 그죠? 놔두고 어쨌든 해나갈 일들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 공자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그 학의 개념이 되겠죠. 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러분들 책 109쪽, 109쪽 학위시습, 학위시습하고 그 다음에 10쪽. 그래서 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배우느냐라고 할 때 배움 그러면 어쨌든 저 효라고 할 때니까 아이 자식이 되는 거죠. 이른 때부터 시작하자면 우리는 언제부터냐면 태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태교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집안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받는 때가 되고 공식적으로 학이라고 표현하는 때가 언제예요? 몇 살? 몇 살이라고 공부했나요? 몇 살부터 배운다? 요즘에 학교는 8살, 옛날 소학이니까 8살, 이렇게 표현하죠. 8살. 소학에서 18살에서 15살까지가 이제 소학 단계가 되고, 그 이후는 그 다음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자, 그 다음에 왕후장상, 옛날에 뭐 음서제도로 해서 그대로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왕후장상의 자식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태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운다라고 할 땐 나이로 표현하자면은 옛날에는 뭐냐면 나이 10살, 연 12, 그죠? 나이 10이면은 아직 어리니, 그죠? 어리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년 왈, 10년 왈 윤이 이렇게 되겠네. 예계 10년 왈, 10년이다 그러면 10살 이렇게 되는 거죠. 10살이면 어리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 논어에 보면은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공자가 말 16오이 지우학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16오이 지우학이라. 자, 이것도 앞에 뭐라냐? 나오자가 돼. 자왈, 오는, 그죠? 오는 16오이 지우학이라. 이거 예기의 문장입니다. 자, 예기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정리했던 예경이죠. 예경을 한나라 때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한나라 때 학자들이 좀 줄여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이 예기입니다. 거기에 나이가 이미 이렇게 정리돼 있죠. 그죠? 이거 누가 공자가 정리한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 나 10년에 이렇게 했다.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논어에서 나는 16오이 지우학이라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바보 아니에요? 몇 살이나 늦어요? 5년이나 늦게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 사람들이 보통 지금 나이 개념으로 표현하잖아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 그러면 15살? 오늘날로 하면 중학생인가요? 이제 막 중학생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때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럼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뜻이 다른데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16오이 지우학이라고 할 때 이거는 나이가 아니라라는 거죠. 나이 그럼 몇 살이 있어야 돼요? 20살도 있어야죠. 근데 20이 없습니다. 자, 30이 나오죠. 그 다음에 30이 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이 불록이라. 오늘 앞에서 천자문 시간에 얼마나 재밌었냐면 그분은 지금 가셨나요? 아까
이불, 그 다음에 뭐 이불에 뭐하고 이순에 뭐하고인데 이불이 뭔 소린가 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있더니 이불인가요? 32 입하고인데 그분은 이제 32 입이라라고 한 요렇게 표현해 가지고 30, 40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30이요, 이거는 40이요. 이불 불과 이순 내거는 이불 그냥 그냥 지나쳐서 뛰어넘어갔다 이렇게 썼나요? 바쁠 분자. 바쁘게 살다가 30, 40에는 바쁘게 살다가 그냥 뛰어넘었고 그래서 60에 가까워서야 비로소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등등등등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원래는 입자 쓰고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자, 그건 그렇고 자, 40이 부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50이 지천명이요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욕 불류고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맞지 않다. 근데 이제 원래 두루두루 원용에서는 쓸 수 있어요. 원용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정확한 나이다 그러면은 요거입니다. 그죠? 20은 뭐라 그랬나요? 나 20은 20월 약이니. 그죠? 아직은 강건하지 못하고 그저 약하다. 그래서 관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유혹에도 쉽게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하니까 아직은 어른다워라. 그래서 남자는 보통 20에서 30살까지 요 사이에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아직 갈 때가 됐는데 나이 20이면 어쨌든 장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장가를 가지 않더라도 뭐 해야 된다? 그저 상투 틀고 관을 써서 어른답게 한다. 이제 책임의식을 넣어주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 30은 뭐라 그랬나요? 나이 30은 30알 강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법 굳세진 강한 나이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집안을 책임질 만하니까 강유실이라 장가를 간다. 이 30에 장가를 간다는 게 30까지는 장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 40이면은 뭐 해야 돼요? 나이 40이면은 부록은 논어 얘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얘기의 나이 40은 강이사 여기 장자가 요 장자를 쓰던가요? 아닌데 무슨 장? 요 장자? 장이사 요 장자가 맞나요? 잠깐만. 저게 예전에 한번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선비사자 씩씩할 장자 네네네 맞아요. 40이 장자 장유실 저희가 바뀌었나요? 장유실 여기가 강이 아니라 여기가 장유실 이제 굳세어서 악어되고 여기는 강 이제 강단 있고 꽉 그죠? 이거 결단할 줄 아니까 이때 되면은 강이사라 벼슬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벼슬할 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50이 되면은 이른바 두루두루 이제 생활 경험도 있으니까 50알 바로 복관정이라 이렇게 돼 있죠. 정사에 복무한다 이렇게 됩니다. 관정 여기까지는 조금 아랫벼슬 대부벼슬 정도가 되는 것이 되고 이거는 정책을 입안해서 이런저런 명을 내릴 만한 위치다라는 겁니다. 50 그래서 50을 관복정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이 60이 되면은 뭐 한다? 60알 나이 60이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애니 이렇게 됐죠. 애가 되는 거죠. 아직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애니 뭐라 그랬나요? 애니 천자문 시간에도 공부했죠. 50알 애니 복관정이요. 기시 62 제가 헷갈렸네요. 여기가 50이 되면 나이 희끗희끗해지고 머리가 희끗해지니까 애니 복관정이요 이렇게 하고 자 60알 뭐가 된다? 60알 기라 그랬죠. 60 노인 기에서 기가 되고 자 50은 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쑥의자를 써서 희끗희끗해진다라는 것이 되고 나이 60이 되면 이제 완전히 제일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지시한다 그랬죠. 지시한다 그래서 하여금 사자를 불일 시자로 이렇게 씁니다. 지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이 70이 되면은 70이 되면 그야말로 늙었죠. 늙어가지고 그냥 입만 까딱까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는 이제 늙었으니까 뒤 후학들에게 다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80이 되면은 뭐라고 한다? 80을 모라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천자문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80을 모라 이렇게 됐고 7살은 도라. 그죠? 슬플 도자에 도자. 그래서 80, 90을 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7살을 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모와 도는 뭐예요? 다소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자 이건 벌 주지 않는다. 형벌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공자가 나는 신요의 지호학이라고 할 때 이 15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이게 배운다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0살부터 늦어도 10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은 뭐예요? 이미 천지자연의 이치를 어느 정도는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서 좀 알만한 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치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아까 예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일륜지 도와 천지자연의 이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이 되고 공자가 나는 이것은 앞으로 자 지호학 했듯이 나는 배움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나만한 일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만큼 학문 좋아하는 이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학문을 하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10하고 5, 15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15라고 할 때 15가 뭐라고 공부했던가요? 15. 천자문에서도 공부했죠. 우리 하도수가 된 하도낙서의 수가 가운데 기본적으로 5를 중심으로 해서 오용십작이라 그랬죠. 일육수, 자 일육수, 그 다음에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자 이건 낙서구공수리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를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아래 위로 전부 다 열을 이루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자 오용십작의 원리가 되는 것이 되고 15라고 할 때 자 15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15번째 계명이 지산겸괴입니다. 지산겸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바로 겸손함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가득 찬 것을 미워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어 있는 곳에다가 그죠 이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자의 겸손한 덕을 표현하기도 하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공자가 표현했던 정전법의 원리를 표현한 대목이 자 지산겸은 밑에가 땅괴가 하늘괴가 아니 산괴가 있고 위에 땅괴가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보다도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낮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유종이라 군자는 마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자가 이 지산겸괴에 대해서 그 지중 땅 속에 지금 이렇게 하늘이 산이 있는 것을 겸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부다익과 덜 부자죠. 많은 것을 덜어서 갑자기 부자가 부다익과 부다 바로 연애입니다. 부다익과 많은 것을 덜어서 그 다음에 적은 대로 주고 부다익과 나눌 분자 부다익과 과부할 때 과자 그냥 써야지 머리 혈자 맞아 그냥 머리 혈자 쓰고 부다익과 칙물평시 그 다음에 물건들을 저울질하여서 그 다음에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칙물평시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좀 더 이 학문을 연구하여서 이러면서 유학의 체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실은 그 옛날에 그 성인들의 그 역사를 쫙 읽어놓고서는 뭐냐면 서경을 정리했죠. 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역의 시빅전을 이렇게 쭉 쓰셨습니다. 쓰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다음에 그 배움이죠. 그 문헌고증을 통해서 전적들을 쭉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이른바 유학의 그 계통을 세우는 겁니다. 계통을 세우는 것이
그 발단이 어딨냐? 15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15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역에 나오는 낙서 구궁수리의 이치가 되고 또는 또 저기도 하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수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주역 겸귀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그래서 공자가 주역을 쭉 저기 정리를 하시면서 겸괴라고 하는 것은 자 군자의 겸덕이라고 하는 것, 겸손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정자로서 항상 뭐예요? 사회에 고른 사회죠. 균등한 배분, 그죠? 공자가 논어에서도 표현했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름, 균과 화합하는 정치, 그 다음에 그래야 안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하에서 능력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덕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면은 비록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내가 적다라는 걸 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고른 사회를 이루고 화합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나라가 안정된다. 그러면은 고른 사회라는 건 뭐냐? 이걸 정치하는 군자는 스스로가 그저 사치하지 않고 공검이죠. 스스로를 공순히 낮추면서 자, 검소하는 것. 이거는 공자건 맹자건 다 저기 뭐야 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논어에도 몇 번 나오죠. 공검이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자의 그 호학의 학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내용입니다. 많은 자, 많은 데서 덜어서 그죠? 적은 데 보태주고 그 다음에 칙물평시에서 고른 사회를 만들어 놓는 거 이거죠. 가운데 오고라는 것이 오한극에서 임금 자리가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앉아있는 군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대로 주고 그래서 똑같이 뭘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열로 쭉 베풀어주는 거죠. 오용십자기 원리. 이것이 공자의 호학이라고 하는 것, 공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고른 사회, 그죠? 균등한 사회, 고른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달리 표현하자면 바로 정전법의 사회예요. 그죠? 정전법의 사회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대동사회를 이루는 것이 되고 자 중국에서 애들이 얘기하는 뭐냐면 소강사회죠. 원래 소강사회 다음에 바로 대동사회입니다. 자 대동사회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역에 보면은 문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문명사회를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호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저 배우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른바 무슨 사회? 덕치사회, 성인의 사회, 그죠? 성인의 도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학문을, 그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배운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라고 하는, 유학에서 배움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왔듯이 유붕자원방래 하듯이 함께 더불어 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 유학의 배움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